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의원님, 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이준석 대통령 탄생하는 겁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끝까지 이제 정말 역전 홈런을 말로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정치에 굉장히 유쾌한 반란이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개혁신당은 의원님 포함해서 국회의원 3석에 불과한 정당인데 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해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애매하게 한 100석 정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3석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차라리 의석이 없었으면 원내의 다른 정당들과 협조를 얻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국정을 했을 텐데 사실 과반도 아닌 애매한 한 10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정치를 하다가 사실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개헌론이 굉장히 핫한데 저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1당과 2당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또 양쪽이 다 동의할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좀 정당 편향되지 않고 상식적인 인물들로 국정을 운영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국민들의 의도에 오히려 부합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집권했을 때 앙마르슈 정당은 원내 의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잘하니까 다른 정당들이 딴지 걸기가 조금 애매했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 앙마르슈가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통령이 탄생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계 개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계 개편 관련해서는 좀 전화 연결 또 부탁드릴게요.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 지역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파이널 유세를 대구에서 하는데요. 결국 대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수정당, 그러니까 이 보수정당 입장에서 이게 약간 힘든 판에 내지는 어려운 판이 되면은 격전지가 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좀 잘 될 때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이준석 후보처럼 호남에서 표를 열심히 얻겠다라고 할 때는 격전지가 오히려 호남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대구로 조금 이제 밀려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저희가 격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저는 이제는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사실 썩어버린 나무 아닌가, 고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구 지역에서 새롭게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세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대구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계시는 지역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지막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이제 보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좀 득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소 10% 그러니까 선거 비용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는 최소 10% 이상은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상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예상을 깨면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뭐 초반에는 너희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완주나 하겠냐부터 뭐 지지율 2% 3% 받다가 사라질 거다. 뭐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이나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라고 하는 거의 뭐 악담과 저주를 다 뚫고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판갈이
이게 그냥 뭐 빨간 당, 파란 당이 서로 그냥 정권 교대해가면서 예. 그저 그렇게 또 서로 감옥 보내고 싸우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또 정치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후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예.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이 개혁신당의 전략상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 이거 하나씩만 좀 꼽아주세요. 네. 저희가 전략적으로 잘한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와 선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경쟁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견제를 하는 그런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저희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무슨 성과를 낸 게 있나. 그냥 과거에 어떤 그냥 기득권에만 의존한 그런 선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뭔가 의미 있는 성취를 많이 했다라는 점 저는 높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쉬운 점은 예. 또 비슷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적극적으로 맞서서 또 대립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피로감을 느끼시는 국민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사실 여러 좋은 정책들과 비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 TV토론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저희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검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약간 덜 전달된 것, 그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이 여성 신체 표현 발언 뭐 요 자체에 대한 의견은 뭐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굳이 뭐 여쭙지는 않고요.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사과 태도가 좀 저는 좀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 드립니다. 네. 그 제가 아는 이준석 후보라면 뭐 조건 달지 않고 석고대죄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당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최소 10% 득표율을 못했을 경우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니 이거 기존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진정성 없는 사과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국민들께는 정말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국민들한테 변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인용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그것을 순화해서 인용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순화 정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충분히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국민들에 대한 저희의 사실은 메시지고, 예. 그런데 그 원본 발언을 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자기 편, 자기 가족은 감싸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이 있고,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은 원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뭐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원본 발언이 있고 저희가 인용 과정에서 문제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원본 발언이 뭐 없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취지지 저희가 뭐 변명하자는 취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많은 또 다른 또 분들이 이번 사태를 겪고 이준석 후보를 리틀 윤석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거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가 있나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삼권 분립을 훼손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혼자서 뭐 결정을 한다든지 뭐 20, 30대 자기 지지층만 본다든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봤지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 30대 남성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본다든지 뭐 그런 쪽을 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제가 보는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본인의 지지층 이상으로 확장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후보지 예. 거기에 구애받는 그런 후보가 아닙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뭐 본인 지지층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좀 특화해서 내거나 뭐 갈라치기를 하거나 뭐 이런 네. 부분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껄끄러워하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 TV 토론에서도 그럼 이준석 후보가 어떤 뭐 남성을 우대하거나 아니면 여성을 폄하하거나 뭐 갈라치기 한 거 하나라도 대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냥 기존 기득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냥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심각한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예. 어떤 진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위선과 내로남불을 계속하면서 그걸 넘어서서 네. 의석수를 가지고 의석수로 진실을 침몰시키려고 하거든요. 게다가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예. 자기들의 힘으로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뭐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알겠습니다. 생각들을 하고 또 예. 이재명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을 바꿔가면서 네. 잘못을 면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저는 뭐 거의 뭐 독재 이상의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저 의원님, 저 끝으로 짧게 오늘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유세 일정도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표 호소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선 다음 날에 그 헤드라인을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NN과 BBC 등 여러 유수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과 사범의 정치인 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태다. 이 사람은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헤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당에서 다시 집권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괜찮을까? 이것이 헤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를 당선시켜서 40대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마크롱 돌풍을 재현하다. 예. 대한민국 정치의 판이 바뀌다라고 하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